딜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전국 어디서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딜러 번호판을 아무 차량에나 붙이고 등록과 보험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빌 수도 있습니다. 판매만 된다면 정말 대단하죠. 저는 플로리다와 뉴햄프셔에서 라이선스를 땄고 다시 플로리다에서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며 일하고 있고 당신도 함께 하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잘 되지 않았던 원래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미 옮겼어요. 이제 그 새로운 샵을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제대로 꾸밀 겁니다. 지금은 꽤 지저분하거든요. 손님들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매장에도 가서 세금 시즌을 대비해 차를 몇 대 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곧 세금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뉴햄프셔에서 받은 제 딜러 라이선스 덕분에 전국 어디서든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어디서나 소매로 판매할 수는 없어요. 도매는 가능해 어디서 차를 사서 다른 경매장에 팔 수 있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곧 라이선스가 만료돼 다시 필요해질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 보험, 사업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전에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매장에 가서 차 몇 대 사고 새 작업장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제 오버플로우 주차장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차를 충분히 살 공간이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었냐고요?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오늘 플라잉 휠즈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작업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주세요. 천장이 이렇게 생겼죠. 벽도 그렇고 여기저기 패치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지 않고 눈에 띄게도 좋지 않으며 바닥도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면 사무실로 들어가면 저 콘크리트 벽이 지저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사무실도 엉망입니다. 이건 보여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고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변화를 주겠습니다. 15분 후 15분 후 좋아요. 나초의 도움 덕분에 가게가 비었습니다. 모든 차들도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홈디포에서 $500를 썼고 하버프레이트에서도 $500를 썼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이글로스 그레이스톤으로 뿌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벽, 모든 천장이 하이글로스로 칠해질 거예요. 왜 하이글로스냐고요? 하이글로스는 쉽게 닦을 수 있어요. 더럽거나 먼지가 쌓여도 간단히 청소할 수 있지만 플랫 매트, 에그쉘, 세틴 마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감재들은 사실상 세척이 잘 되지 않고 내구성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하이글로스는 모든 흠집이 다 드러나긴 하지만 정말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글로스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저기 스프레이를 뿌릴 거예요. 먼지와 때가 다 나오네요. 그래서 아들의 첫 자동차 촬영을 망친 것 같아요. 차를 켜둔 채로 차고를 준비하다가 그걸 깜빡했어요. 아, 이게 아들의 첫 차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아마 너무 뜨거워졌을 거예요. 네, 과열됐어요. 이런, 뭔가 터졌네. 그거 좀 잡아줘요. 저 안쪽 깊숙이요. 엔진이 아니라 호스만 터졌으면 좋겠어요. 좋아, 먼저 뭐부터 할까? 우리가 어디로 갔지? 이걸 가까이에서 보여주자. 저 촬영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 여기서 뭔가가 터진 것 같아. 아니, 그건 내 잘못이야. 냉각수야. 그래, 이건 확실히 냉각수야. 오, 라디에이터가 저기서 깨졌네. 바로 저기야. 봐봐, 라디에이터가 완전히 금이 갔어. 그래서 터진 거야. 저것보단 이게 낫지. 그러니까 혼다는 불멸이지만 플라스틱 라디에이터는 불멸이 아니야. 완전히 내 잘못이야. 정말 아쉽다. 내가 차 산 걸 잊었어. 오늘 밤 배달돼. 6만 마일 뛴 마지막 세대 팝업 헤드라이트 콜벳 2004년식 이야. 오토야 수동이야. 아, 아쉽네. 신기하게도 양쪽 코너 라이트가 다 작동하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내가 오토인지 수동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 엔진 경고등이 켜졌는지 기억 안 나지만 차 소리는 좋아. 6만 3천이나 6만 8천 마일쯤 된 것 같아. 다음 날 그래서 이 코르벳이 어젯밤에 도착했어. 온라인 딜러 경매에서 샀고 정말 싸게 샀지. 04년식이야. 코르벳 컨버터블 6만 3천 마일 탔고 아주 잘 달려. 차 상태는 완벽해. 오늘 막 디테일링도 했어. 정말 멋져 보여. 이 차로 전체 영상 찍을 거야. 지붕도 훌륭하고 뒷부분 워터폴 디자인도 좋아. 그래서 재고 채우려고 해. 나는 잘 팔릴 것들을 사고 있어. 세금 환급 시즌이라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시작하고 있어. 플로리다에 있는 주행거리 적은 04년식 콜베드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거야. 집에 가서 티저 하나 더 보여줄게. 이미 몇 번 경매에 다녀왔고 아직 영상에 나오지 않은 차량도 몇 대 더 샀거든. 곧 새 영상에서 보여줄 거야. 자, 우리 집으로 가보자. 내 직원이 작업 중인 다른 차를 보여줄게. 우리 집 상황도 잠깐 보여줄게. 곧 내 콜벳 엔진 경고등도 고칠 거야. 알티마는 지금 나초가 작업 중이야. 이체 온갖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멋지게 변하고 있어. 나초가 틴트를 제거하고 있고 람보르기니는 커버를 씌워두었어. 그래서 벌써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 내가 색상을 주문했었는데 홈디포에서 색상을 섞지 않았어. 틴트를 넣고 흔들지 않아서 틴트가 페인트 안에 그대로 있어. 흔들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박스에 넣고 섞어야 해. 내가 젓는 막대를 안 챙긴 건 처음인 것 같아. 지금 페인트 상태가 색이 안 맞아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해. 홈디포에서 안 해줘서 우리가 직접 박스에 페인트를 모았어. 4갤런을 5갤런 버킷에 붓고 섞은 뒤 각 버킷에 반 갤런씩 나눴어. 뚜껑을 닫고 내가 다시 한번 흔들 거야. 그리고 모든 색이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야. 좋아, 이제 부어보자. 이제 모두 같은 색이어야 해. 내가 그냥 여기서 저어서 버킷에 넣지 않은 이유는 각 버킷마다 여전히 색상 베이스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은 색소를 모두 모아 페인트에 섞었고 이제 5개짜리 통에 부을 수 있어. 좋아, 작업복이 없어서 우비를 입고 있어. 분무기도 준비했고 섞은 페인트도 있어. 그리고 이게 작업장의 모습이야. 사무실에 페인트를 뿌리기 전 모습이야. 천장, 벽, 모든 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 지금은 모든 걸 한 가지 색으로 깔끔하게 통일하고 싶어. 거의 완료됐어. 이제 이 벽만 남았어. 저 부분만 마무리하면 바닥을 청소할 거고 내일은 바닥에 에폭시를 바를 거야. 페인트가 다 떨어져서 한 갤런 부족해 급히 HD에서 2갤런 더 샀어. 혹시 몰라서. 천장, 벽, 그리고 심지어 걸레바디까지 전부 하이글로스 그레이야. 정말 심플하고 간단해. 이 모든 게 다 쉬웠으면 좋겠어. 이 사업에 관한 모든 것, 이 가게에 관한 모든 것 다 쉽게 하고 싶어. 창문도 닫기 쉽고 벽에 칠한 페인트도 닫기 쉽고 에폭시 바닥에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있어. 그리고 길 위쪽에 추가 주차 공간도 찾았어. 트럭, 트레일러, 차량 등 거의 무제한 주차가 가능해서 우리에게 좋아. 나는 이 싸구려 랭글러 하드탑이 정말 싫어. 항상 방해만 되고 플로리다에선 쓸 일도 없어. 절대 쓸 일 없고 내 앞만 막아. 이 사무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해. 조명도 좀 달아야 할 것 같고 책상도 놓아야겠지. 그래도 여전히 멋져 보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벽이 전부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지금 밤이야. 해가 지고 있고 대략 6시쯤이야. 그리고 이제 일관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어. 모든 게 한 가지 색이야. 바닥도 청소하고 준비하고 기름기도 제거하고 문질러 닦고 스퀴즈로 밀었어. 내일은 에폭시를 바를 거야. 유일한 문제는 내 집주인인데 이제 집주인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싫지만 집주인이 장식칩은 안 된다고 했어. 그냥 에폭시만 원한대. 그래서 이곳은 안타깝게도 내일 정말 회색이 될 거야. 회색 바닥, 회색 벽, 파란색 돌칩도 없어. 아쉽다. 다음 날. 좋아.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우리가 바닥 작업을 해. 그래서 이게 우리 바닥의 시공 전 모습이고 이게 시공 중, 그리고 이게 시공 후야. 1시간 반 후에 바닥에 에폭시를 칠했고 정말 멋져 보여. 이건 마르면 더 어두워질 거야. 저 뒤쪽 벽도 바닥과 맞추려고 칠했어. 나머지 벽들은 천장과 함께 더 밝은 회색이야. 우리는 통일감과 일관성, 한 가지 색상을 갖췄어. 내가 코르벳을 여기, 책상을 저기 두면 사람들이 들어와 멋진 곳이네라고 할 거야. 공구함은 뒤에 있고 저곳이 내 작업장이야. 책상은 여기에 둘 거야. 마음에 들어. 에폭시가 마르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잠깐 나갈 거야. 여기를 내 트럭과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추가 차량 주차를 위해 창고 시설도 이용하고 있었어. 이제 추가 주차 공간을 찾았으니 이 보트를 작업장으로 옮길 거야. 곧 작업을 시작하고 이 에스컬레이드도 팔지 고민 중이야. 우리가 이걸 충분히 사용하지도 않고 이제 이 창고도 나가려고 해. 한 달에 $1,000나 들거든. 원래는 한 유닛에 $150 정도였는데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우면서도 저렴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곳을 찾았어. 너희 둘에게 조언을 하나 해줄게. 카르마, 세상은 너를 어떤 길로 이끌 거야. 그 길을 따라가. 수영장 때문에 바나나 나무 몇 그루를 없애야 해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광고를 올렸어. 한 남자가 전화해 30분 후에 갈게요 라고 해서 나는 완벽해요 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그 남자랑 같이 바나나 나무를 삽으로 파냈어. 그를 도와서 바나나 나무를 트럭에 실었지. 그런데 그 남자의 트럭이 고장 나버렸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내 집 앞에서 그 컨빈스람 트럭이 시동이 안 걸렸어.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하댔어. 그 남자는 시내에 있었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알게 된 건데 그가 방금 도로 위쪽에 5에이커 땅을 샀더라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 레크리에이션 차량 보트,
여분의 차 등을 주차하거나 보관할 사람을 찾고 있대. 그래서 대화 중에 그가 5에이커 땅이 있고 그걸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 나무를 나눠주지 않았거나 그에게 차를 태워주지 않았거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창고 있잖아. 우리가 방금 있었던 곳. 거기서 내 요금을 올렸어. 그래서 이 트럭과 트레일러를 주차하는데 한 달에 $400 가들었지. 난 그냥 있기로 했어. 15일에 끝내니까 내 신용카드에 요금 청구하지 마. 다른 곳 찾을 거야. 그게 일주일 전이었어. 그래서 막 이사 나가기 전에 우연히 한 군데를 찾았지. 그냥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꽤 멋지지? 새 시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오버플로우 공간이에요. 이 위치가 정말 부럽네요. 제가 원하는 건 땅뿐인데 플로리다에서 땅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차를 무제한 주차할 공간이 생겼고 월세만 내면 돼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필요로 하던 주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 기회가 찾아와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점프팩을 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가 너무 낮아서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빙고! 이 차 정말 잘 달려요. BMW. 모든 BMW는 훌륭하죠. 이 영상 초반에 제가 재고를 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012년식 닛산 알티마 주행 15만 6천 마일입니다. 헤드라이트 복원했지만 오랫동안 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지금까지 산 차 중 가장 최악이었고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곧 올라올 영상에서 미리 보여드립니다. 코르벳 구입 장면도 보여드렸고 이 차도 디테일링을 마쳤어요. 이 두 차량 모두 곧 올라올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코르벳은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구입했어요. 이 차량은 온라인 딜러 전용 경매에서 구입해서 바로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이 과정도 영상에서 앞서 보여드렸죠.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딜러처럼 차량을 사려면 딜러 라이선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하고 보증금도 필요하고 규칙과 지침도 많아요. 들어야 할 교육도 정말 많고요. 제가 딜러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치는지 여러분도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이제 다음 프로젝트 차량을 임시 주차장으로 옮기기 전에 작업장이 다 말랐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 밤에는 비워두고 며칠 동안 말릴 거예요. 방금 바른 에폭시가 타이어에 묻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로 에이담 라브리오라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는 챗 GPT를 통해 저를 위해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줬어요. 오른쪽 상단에 이미지를 추가할 예정인데 그는 챗 GPT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저 위에 헥스 조명 설치하고 저기는 바퇴어 달 거예요. 꽤 멋질 것 같아요. 다음 차는 머스탱인데 역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좀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붙여보려고 해요. 창문을 깨지 않으면서요. 이제 왼쪽도 붙였어요. 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겠네요. 오, 허리 넣을 수 있을까요? 제 머리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에서 어떻게 나가죠? 알겠어요. 카메라 꺼야겠어요. 말도 안 돼요. 오, 머리가 딱 맞아요. 멋져요. 배터리가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창문이 안 내려가서 힘든 거예요. 트럭 트레일러도 있네요. 사실 주차 공간이 3군데나 있어서 필요하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세차할 때마다 이상한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계속 떨어지는 나무도 없어서 정말 짜증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지난 영상.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경매장에 데려가서 이 2015 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샀었죠. 오너 한 명이었고 신차 가격은 $92,000였습니다. 저는 $9,000에 구입했고 경매 수수료 $400를 더해 총 $9,400를 냈습니다. 10년 전에 $92,000였던 2015 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B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감가상각이 심해 최초 오너는 세금 포함 약 $90,000를 잃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산 가격에 차량을 트레이드인한 것 같아요. 경매에서 제가 입찰했을 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적당한 가격을 불렀더니 경쟁자가 없어 바로 낙찰됐어요. 22인치 휠 견인 패키지, 400마력 이상 사륜 구동세들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식 닛산 알티마 2.5 S4 기통 오토도 샀어요. 주행거리는 10만 3천 마일이고 투어링 에디션이라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1,200, 그러니까 $11,000도 안 되는 가격에 샀죠. 저는 에스컬레이드와 알티마를 사서 오늘 작업장으로 가져가 복원해 볼 겁니다. 두 차 모두 수익이 나는지 확인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택시와 차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04년식 닛산 알티마는 10만 3천 마일 주행의 원 오너 차량이고 출퇴근용 자전거와 혼다 엘리먼트도 있습니다. 이건 2006년식 에 20만 마일 주행 수동 변속기입니다. 이것도 다시 살릴 예정이고 저희가 면허 받을 때쯤 판매 준비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차를 제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알티마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면허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살리고 재정비해서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 더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바로 여기가 제 다른 차입니다. 차가 이미 정비소에 있어 점검과 정비 중입니다.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오일 교환 경고 등도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 차도 저희가 면허를 받을 즈음이면 판매 준비가 끝날 거예요. 딜러 면허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진짜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죠. 가장 잘 표현하자면 움직이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 면허 신청서는 거의 한 달 전에 제출했어요. 지금은 1월이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제출했죠. 월요일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진행을 위해 수정사항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첫째, 이 페이지에 제 주소를 추가하라고 했고 3, 4페이지는 지워진 부분이 없게 하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청서를 다시 출력하고 3페이지 하단에 다시 서명만 하면 됩니다. 보증서에는 산비즈에 등록된 정확한 이름인 플라잉 휠즈 오토 세일즈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회사가 플라잉 휠즈로만 표기하고 오토 세일즈를 누락했습니다. 주에서는 보증서 등록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길 원하므로 보험 쪽에서 누군가 실수한 것입니다. 또한 보증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저는 새로운 보증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GLI 비고란에는 딜러 번호판 개수가 적혀야 하며 차고 책임 보험에도 우리가 받는 딜러 번호판 3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확인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다시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해서 보험 증서와 임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판매에 대한 면허는 없습니다. 중고차 판매로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임대 계약서를 받았을 때 그분이 사업 목적을 인터넷 자동차 판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주에서는 중고차 판매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가 신청하는 면허와 보증보험이 그와 관련되어서 보증보험 회사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올바른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25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실수를 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25를 청구한 거죠. 보증 포섬을 다시 받는데 3일이 걸렸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차고 책임보험도 월요일에 전화했는데 수요일에 받았으니까 그것도 3일 걸렸죠. 싼 빚는 선택이 아니었고 다음은 임대계약이었어요. 부동산 매니저와 얘기했는데 그분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만약 신하군에서 허용한다면 군청에 연락해야 해요. 다행히도 저는 제 구역 지정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서류 맨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위치에서는 차량 판매가 허용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냥 차량 판매가 허용된다고만 써 있었고 인터넷 판매나 다른 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부동산 관리자에게 보냈고 그녀가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서명을 해야 했고 그녀는 소유주가 서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걸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일정이 일주일 더 연장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안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혹은 수요일에 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임대 계약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그걸 준비했고 주정부로 보고하는 명령 체계가 있었죠. 주정부에서 임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매니저와 얘기했더니 매니저는 저보고 신하군과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매니저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매니저는 다시 그걸 소유주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매니저에게 돌아오죠. 그 다음에 제가 서명해야 하고 다시 저한테 보내지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진행돼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모두가 각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의존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됐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다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PDF 파일로도 준비했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번호를 매겨서 PDF로 정리해뒀어요. 그래서 혼동의 여지가 없죠. 지난번에 그가 모든 파일을 PDF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수정사항에 맞게 제목과 번호를 붙여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파일들을 PDF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리를 잘하고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쉽고 간단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빨리 처리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일주일 후. 좋아요. 금요일에 모든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지만 어제 그들이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더니 모든 자료를 잘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화요일에 전화가 와서 웨스트팜 비치로 와서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던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고 45분간 운전하게 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으면 좋겠네요. 직접 오라고 한 건 좋은 신호겠죠. 15분 후에 좋아요. 15분 만에 끝났어요. 그들은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만 하길 원했고 실제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제 서명이 필요해서 진짜 서명을 해야 했어요. 굳이 제가 직접 올 필요는 없었고 그냥 우편으로 다 보낼 수도 있었어요. 사실 직접 오는 게 싫진 않아요. 일이 잘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제출됐어요. 우린 괜찮아요. 우리는 완료됐어요. 라이선스가 공식적으로 제출됐고 지금은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말이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총 5달이야. 그리고 그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말했어. 주에 제출되는데 2, 3주가 걸릴 수 있으니 2, 3주를 더 추가해야 해. 그러면 총 6달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딜러 라이선스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4,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딜러 라이선스를 받게 될 거고 그게 다음 딜러 시리즈가 될 거야. 우리가 번호판을 받고 등록을 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뭘 하든 우리는 진짜고 합법적이야. 소매로 판매할 수 있고 세금 시즌 직전에 현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3일 전 나는 신청서를 제출했어. 1시간 반 운전에 제출했고 2명이 서류를 확인하며 네, 맞아요 라고 했어. 오늘 4시 55분에 전화가 왔어. 나는 컨벤션에 있었지. 크레이그, 내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에 공증이 필요해. 나 공증했어. 공증 받았어. 이건 복사본이고 원본이 아니야. 내가 원본 다 줬잖아. 난 원본이 없어. 여기 복사본이 있어. 네가 여러 개 버렸잖아. 혹시 원본도 버린 것도 아닐까? 아니, 우리에겐 복사본만 있어.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폴더 전체를 확인하게 했어. 내가 얼마나 정리 잘하는지 봤잖아. 거기엔 없어. 어디에도 없어. 나는 원본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은 서류를 넘겼어. 그리고 3일 동안 집에 없어. 오늘이 수요일이고 그 사람들은 다음 주에나 받을 거야. 이제 우편으로 보내거나 1시간 반 운전해 웨스트팜 비치에 직접 가야 해. 또 지연되고 욕도 안 할 거야. 그냥 지치고 짜증나고 답답해.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많은 걸 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어. 원본 사본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누가 어디에 뒀는지, 누가 잃어버렸는지 몰라. 난 아니야. 그래서 하루 더 지연됐고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야. 이제 정말 화나.